가장 먼저 저는 이 자리에 서면 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먼저 깹니다. 무슨 얘기냐면 투쟁 8년 정도 되고 이 정도 왔을 정도 같으면 정말 의식적으로 똘똘하게 굉장히 무장되어 있고 조합 활동도 많이 했을 거라는 선입관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코롱에 92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92년도에 입사를 해서 조합 간부는 2000년도에 처음으로 조합 간부를 했습니다. 8년 동안 이제 우연찮게 또 8년이 겹치는데 8년 동안 저는 노동조합 사무실 한 번 가보지 않았습니다. 전 노동조합이 무서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서 조합 간부들을 바라본 제가 8년 동안 바라본 조합 간부들의 모습은 무슨 욕 잘하고 술 잘 먹고 성격 부락부락하고 무슨 문제 생기면 사무실 가서 관리자들하고 한판 붙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조합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 간부와 저 성격과는 제가 스몰A입니다. 소심한 저와는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제가 통근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통근차가 서는 장소가 여기고 이 정도 거리 건너서 여기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10m도 안 되죠. 10m도 안 되는 곳에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8년 동안 그 노동조합 사무실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서웠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이런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조합 활동을 시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그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그분이 노동조합 선거를 3번째 출마를 했습니다. 2번을 떨어졌습니다. 이거 뭐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해병대 출신인데 그분이 선거 2번 나갈 때는 주로 해병대 출신인 현장의 조합원들을 런닝으로 구성해서 정말 좀 우린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 해병대 정신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2번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내가 떨어졌을까? 그러면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사람들을 선정을 해야 될까? 2000년대 선거 나가면서 나름대로 현장에서 조합 간부 안 해본 사람들 중에서 현장에서 일만 하는 사람, 이거 제 자랑입니다. 저는 일만 잘했거든요. 다른 건 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조합 간부를 선정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 간부를 했을 때는 조합들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자기가 2번 떨어지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 현장에서 정말 조합 간부 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 위주로 런닝을 구성해서 어쨌든 그때 조합 간부 처음 했는데 제가 부위원장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출마해가지고 어쨌든 같이 조합 간부 처음 한 게 임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시작을 조합을 발디딘 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구조조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포럼이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 근데 2000년도 전까지 코롱이 파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코롱이 파업을 했는데 저희 집행부가 이제 당선되어서 파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파업 내용이 그 전까지 집행부에 임금 교섭과 단체 교섭을 같이 하는데 코롱은 임금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현장에 설비가 노후된 것은 구조조정이 조용하게 되든 그런 것은 노동조합이 신경 안 씁니다. 왜냐? 조합원들이 인단협 시기만 되면 원래는 임금 몇 프로 올라갈까? 그것만 고민했습니다. 집행부도 그게 가장 쉬웠기 때문에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제가 13년 근무를 했습니다. 3조 3개들입니다. 포럼 근무 형태는 1년 365일 노는 날이 없습니다. 명절도 없고 휴일도 없습니다. 기계를 멈추면 다시 돌리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포철이 용광로를 못 끄듯이 포럼도 그런 행태. 그래서 1년 360일 근무를 하지만 13년 근무했을 때 제 연봉이 4천만 원, 4,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연봉이 많은 돈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당연히 받을 돈이라고 주위에서 기존 노동자, 정규직 기존 노동자다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나라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 얘기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 고롱이었는데 2000년도에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고 그 파업에서 17일 파업을 해서
승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신감이 굉장히 생겼다. 붙으니까 조합원들이 뭉치니까 노동자가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치니까 회사를 상대로 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전까지만 해도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신규 투자 고용 안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사장이라도 몇십 년 이렇게 낡은 공장에 신규 투자하겠느냐? 안 한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비난했습니다. 너그 집행부들 올 교섭에서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 많이 안 해올 자신이 없으니까 괜히 되도 않는 신규 투자 고용 창출 얘기한다. 미쳤다고 이 낡아 빠진 구미공장에 회사가 신규 투자를 하겠느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번 인단에서 임금을 많이 쟁취해 내올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합원을 기만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장을 정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현장을 누비면서 조합원들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움직였고, 그래서 2000년도에 17일 파업에서 조합원들 마음속에 승리감을 불어넣는 그런 파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자랑은 아닙니다. 그 잘된, 이것이 좋은 현상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관리자가 조합원들하고 같이 회식 자리를 가면 관리자가 술을 따라주면, 회식 자리에 관리자가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술을 따라주면 조합원들이 무릎 꿇고 받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술잔을. 그렇게 그동안의 고롱의 관례였습니다. 조합 간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자가 술을 따르면 두 손으로 공손히 무릎 꿇고 받습니다. 그러다가 17일 파업 이후에 현장의 분위기는 180도 변했습니다. 조합원들 세상이 된 거죠. 관리자가 조합원 경조사에 왔습니다. 조합원들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문상을 와서 관리자가 저쪽에 앉아있으니까 조합원이 뭔 얘기를 하면, 야, 뭐 가장 조합원님들이 술 마시고 있는데 뭐하고 있어? 빨리 와서 술 한잔 따라봐. 근데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더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히 갈 줄 알았습니다. 그 자신감이, 그 조직력이. 조합에서 지침을 내리면 그전까지만 해도 리본 달기라든가 조끼 전조합은 조끼 착용 지침 내리면 60% 70%도 귀찮았어. 아니면 회사 눈치 보여서 안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 이후에 조합원들 단 한 사람도 그 조합 지침을 어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몇 년 영원히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불과 2년 뒤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조합원들이 모든 것을 집행부에 맡기게 됩니다. 조합원 교육이나 집회가 있을 때 나오라고 얘기를 하면 조합원들은 집행부에 얘기합니다. 결정적일 때, 정말 조합원들의 힘이 필요할 때, 그때는 한 방에 나가서 힘을 실어줄 테니까 평상시에는 우리 귀찮게 하지 말고 너 집행부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라. 조합원들까지 귀찮게 하지 말고 집행부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바뀝니다, 조합원들이. 그러면서 결정적일 때는 분명히 우리가 힘을 실어주겠다. 옛날에 그 17일 파업했던 저력이 있지 않느냐. 조합원들을 믿어라.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조합 간부가 현장을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현장 들어가서 뭔 얘기를 하면 조합원들이 회피를 해버립니다. 아, 저 집행 간부 또 뭐 귀찮게 집회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또 무엇을 얘기하러 오는구나 하면서 조합원들이 회실에 쉬다가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조합 간부가 오면. 불과 2년 뒤부터. 그렇게 되면 간부들은 현장 가기 싫어집니다. 조합원들이 회피를 하니까, 아, 우리 조합원들 현장 가도 자꾸 피하고 현장 활동 하기 싫어. 그때부터 문자를 날립니다. 언제 몇 시에 집회에 있으니까 참석하십시오. 문자 한 통 날리는 거로 대체합니다. 왜냐, 가봐야 반겨주지도 않으니까. 심지어는 조합원 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8시간입니다. 그 조합원 교육 시간을 조합원들이 교육을 참석을 안 합니다. 파업 투쟁으로서 조합원들의 힘으로서 쟁취한 조합원 교육을 조합원들이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조합원 교육이 재미가 없습니다. 식상하고 지겹고 3시 퇴근하고 4시간 조합원 교육을 합니다. 2번에 나눠서 하는데 연장 근무를 달아줍니다. 조합원 교육을 하면. 그런데 조합원들이 퇴근을 합니다.
정문에서 집행간부가 차를 막습니다. 조합원 교육 있는데 왜 퇴근합니까? 연장근무 달지 마라. 연장근무 안 달면 될 건 아니냐. 집행부가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조합원을 보냅니다. 조합원 교육 시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정말 어렵게 힘들게 투쟁으로서 쟁취한 조합원 교육 시간을 집회로 대체합니다. 집회 안 나오니까 조합원 교육 공간을 집회로 대체합니다. 퇴근하고 당연히 나와야 될 집회 참석하면 4시간 연장근무 달아줍니다. 조합원 교육 시간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만 조합원이 집회에 겨우 나옵니다. 연장근무 달아주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조합 활동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어버리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정말 결정적일 때, 정말 힘을 실어줘야 될 때는 조합원들이 나와줄 줄 알았습니다. 저력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조합원들을 자극하고 집행부가 현장을 누비면서 조합원들과 함께 소통하지 못하고 방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4년이 열렸습니다. 2004년도에 인단협에서 구조조정을 나옵니다. 3조 3교대 근무 형태에서 4조 3교대로 근무 형태를 변경하면서 실질임금 20%를 삭감합니다. 근데 그 앞에 구미의 스타케미칼이라고 거기는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 근무 형태 변경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10% 내에서 삭감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돼서 나중 포럼은 실질임금 20% 삭감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구조조정하지 않겠다. 그것이 2004년 8월 말입니다. 2004년 8월 말에 실질임금 20%를 삭감하면서 구조조정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합니다. 집행부와 회사가. 근데 석 달 뒤에 구조조정 얘기가 나옵니다. 회사가 그 당시 구미공장에 조합원이 1,400명이었습니다. 조합원 1,400명인데 300명을 구조조정해야만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합원들이 사표를 안 쓴다. 그러면서 회사 얘기가 희망퇴직을 강요를 합니다. 말이 희망퇴직이 실질적인 강제퇴직이죠. 희망퇴직을 얘기를 하면서 매일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하면서 선착순이다. 빨리 희망퇴직 쓰는 사람에 한해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주겠다. 그것도 몇 자리 없다. 빨리 쓰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늦게 쓰면 그 자리도 없다. 그러면서 퇴직 위로금을 13개월치를 제공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13개월치 희망퇴직금과 그 다음에 빨리 쓰는 사람 선착순에 의해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주겠다. 제공하겠다. 그것이 회사의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정리해고 하겠다. 처음에 조합원들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코롱 노동조합인데 설마 구조조정 치고 돌으면 가만히 있겠느냐. 조합원들 들고 일어나지 않겠느냐. 정리해고 분명히 싸움을 할 것이다. 서로 눈치 보면서 희망퇴직하지 않았습니다. 1차 희망퇴직 때도 희망퇴직하는 사람 몇 명 없었습니다. 사표 쓰려고 마음먹고 있던 근무연수 오래된 선배님들 외에는 사표를 안 썼습니다. 희망퇴직을 안 했습니다. 2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회사가 공작이 작업이 들어옵니다. 어떤 작업이 들어오냐면 코롱 안에 조장과 반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근데 관리자는 아닌데 조합원입니다. 조장 반장도 조합원이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관리자 아닌 관리자 역할을 하는 조합원입니다. 그 반장들을 긴급하게 모읍니다. 총 400명인데 조반장들을 불러서 조합원들이 회사가 정리하고 하겠다고 해도 급을 먹지 않고 사표를 쓰지 않으니 당신들이 먼저 사표를 써라. 사표를 써서 제출을 하면 회사가 그 사표만 받아놓고 사표 수리는 하지 않겠다.
조반장이 사표를 쓰는 거 보니까 정말 정리해고를 할 것 같구나. 그 조합원들이 불안해서 사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당신들 사표는 관리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조반장들이 가짜 사표죠. 사표를 씁니다. 그 소문이 흘러갑니다. 그럼 조합원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조합원들 참 우리 동기들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그렇게 끈끈하고 현장에서 수십 년을 같이 형님 동생처럼 일했던 동기들이 구조조정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때 고령이 300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그런 현상이 안 생기다가 조반장들이 사표 쓰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조합원들이 주판을 튕깁니다. 300명만 나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그 300명을 누가 나가면 될까? 옆에 동료를 쳐다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농담처럼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나이 많은 정년이 다 돼가는 선배한테 형님 제가 들은 바로는 형님 집에 재산도 많다면서요. 집에 초원에 땅도 좀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참에 우리 후배들 위해서 쓰는 형님이 시원하게 사표 한번 썼어. 후배들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농담처럼 툭 던집니다. 다음에 얘기 나오는 사람들은 여성 주부 동기들. 아침에 신랑도 돈 버는데 아침에는 사표 써도 신랑이 먹이 살릴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려는 그런 회사 그 정도 다녔으면 이제 좀 쉴 때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동지들을 말로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분열이죠. 300명만 희망퇴직하면 나는 살 줄 알고 서로 살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 희망퇴직하는 사람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430명이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300명만 희망퇴직하면 될 줄 알았는데 430명이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2005년 2월 1일 1일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리하고 철회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욕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300명 구조조정에 430명이 희망퇴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하는 자본에 분노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더 줄까? 그것도 모자라면 뭘 더 줄까? 집행부가 회사를 만나서 임금 15%를 430명 희망퇴직했는 사람 외에 남아있는 980명 임금 15% 삭감해줄게. 제발 정리해고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투쟁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걸을 합니다. 이미 희망퇴직한 430명 강제퇴직 아니다. 면담에 의한 강제퇴직 아니고 순수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나갔기 때문에 430명 신입세원으로 충원하라고 회사에 요구하지 않겠다. 신입세원 채우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들 나간 자리 설비가 노후됐으면 설비 폐기 처분하든지 하도급 처리하든지 회사 마음대로 하시오. 임금 15%또 삭감하겠습니다. 이게 2월 1일 합의서입니다. 그 합의서에 문구도 없습니다. 정리해고 하지 않겠다 문구도 없습니다. 사장이 그렇다면 고민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 당시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구두 약속을 했답니다. 그 약속이 문서로 약속해도 지켜지지 않고 조합원들 조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 구걸이 자본이 그 정도로 양심갑니까? 2월 17일 날 78명 정리하고 통지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정리해고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욕을 합니다. 정규직 기종 노동조합 도대체 어느 정도냐?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노동조합이 조직력이 붕괴되고 집행부에 불신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집행부를 믿지 않고 회사 관리자를 믿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자는 조합원들을 그걸 이용합니다. 너는 살려줄게. 너는 살려줄 테니까 내 말만 들어라. 그러면 살기 위해서 노동조합 쪽보다는 관리자 말을 따릅니다. 철저하게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가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장에 관리자가 왜 필요합니까? 조합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430일이나 희망퇴직을 해서 나가버리면 관리자가 필요가 없죠. 관리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조합원들이 빠져나가면 관리할 관리자도 없기 때문에 이 관리자가 나의 고용을 책임져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썩은 동아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줄을 잡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끝나고 관리자들 필요가 없죠. 그럼 회사에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가장 희망퇴직 많이 받은 관리자들에게 도급 4당 자리를 줍니다. 하도급을 일정 분사했는 부서에 몇십 명 정도의 인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하도급 4당 자리를 줍니다. 한 5년 동안 먹고 살아라. 회사에 충성했으니까. 너를 살려줄게 하고 약속했던 그 관리자는 회사를 떠나서 도급 4당 자리로 갑니다. 뒤늦은 뒤에 왜 살려준다고 해놓고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하면 관리자 못 가냐면 내 목구녕도 포도청인데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희망퇴직했는 400여 명의 조합원들 그 자리에 원래 일했던 그 자리입니다. 다른 부서도 아닙니다. 원래 일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했던 그 자리 똑같은 자리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했던 자리에 비정규직으로 희망퇴직을 하고 강제퇴직을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롱에서 우리가 흔히 연대투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롱에서 조합원들이 한 2,000명에 가깝고 최소한 1,400, 2,000명 대우 되니까 그 대우만 해도 웬만하면 인단협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숫자만 돼도. 그렇기 때문에 공동투쟁이나 연대투쟁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쉽지 않아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필요할 때는 연대투쟁의 중요성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우리만으로도 싸움을 이길 수도 있다고 판단되면 연대투쟁은 관심 없습니다. 구미의 코롱이 화학섬유 노동조합입니다. 구미의 지금은 스타케미라키아리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한국합섬, 건강합섬, 코롱이 화섬 3사입니다. 구미에 있는 한국합섬이 굉장히 건강한 노동조합입니다. 제가 어디에 나가도 한국합섬 동지들을 가장 존경하는 동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존경하는 동지들은 이미 예전부터 공동투쟁의 중요성과 연대투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신 동지들입니다. 조합입니다. 그래서 그 동지들이 코롱에 제안을 합니다. 하섬 3사가 각각 인단협을 따로 했을 때는 이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인단협을 공동교섭을 하자. 끊임없이 제안합니다. 코롱은 귀찮습니다. 귀찮지만 지역에서 계속 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공동투쟁을 시작을 합니다. 하섬 3사 공동투쟁 시작합니다. 현장 조합원들 난리 납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한국합섬 그 당시에 조합원 400명, 건강합섬 조합원 그 당시에 250명입니다. 1800명의 빵빵한 노동조합이 무엇이 아쉬워서 조합원 300명, 400명 밖에 안 되는 구멍가게 같은 중소기업 같은 그런 노동조합하고 공동투쟁을 하느냐. 그러면 그 공동투쟁에서 우리가 손해볼 건데, 손해볼 것이 뻔한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현장이 난리 납니다. 공동투쟁 마지막 순간에 깨집니다. 코롱이 깹니다. 공동투쟁에서 요구했는 임금 플러스 1%, 2% 더 많이 받고 코롱만 빠져버립니다. 그 이후부터 공동투쟁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리해고든 아니면 파업이든 이런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시민선전을 합니다. 시민선전. 시민 여러분 억울합니다. 우린 너무 억울합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시민선전을 합니다. 근데 참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시민선전을 하면서 코롱이 인단협 시기만 되면 파업도 아닙니다. 파업이 아니고 코롱은 임금과 단체 교섭 시기가 되면 특히 4월에서 6월 두 달 동안은 전조합원들이 인단협에 집중하기 위해서 빨간 조끼를 전조합원이 다 입습니다. 투쟁에 집중하기 위해서 파업을 해서 빨간 조끼를 입는 것이 아니고 인단협 시기만 되면 인단협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조합원들이 빨간 조끼를 입는데 문제는 해마다 그렇게 했죠. 해마다 인단협을 하니까 해마다 빨간 조끼를 입는데 출퇴근할 때나 아니면 평상시에 거의 조끼를 입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분들이 물어봅니다. 코롱 또 파업해요. 인단협 교섭식이기 때문에 교섭에 집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를 못합니다. 단지 이 조끼만 입고 있으면 파업을 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알기로는 코롱 정말 임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파업을 하면 물론 그동안 뭐 대부분 노동자이라는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코롱이 임금을 올리기 위한 투쟁들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시민들 머릿속에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투쟁을 한다? 그러면 또 임금 올려달라고 싸움을 하는구나. 이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안 바뀝니다. 인단협 집중하기 위해서 투쟁 쫓고 있겠으면 또 파업해요. 돈 그만이 더 그렇게 돈 많이 받으면서 또 돈 더 달라고 파업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회사 살아남아요. 그래도 회사 돌아가요. 시민들 정서에는 그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평상시에 조금이라도 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시민을 위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느냐?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문제인데 실례로 코롱이 이명박 정권 딱 출범할 때 코롱 워터를 3월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12월달에 당선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면 이상덕 씨가 코롱의 전직 사장으로 1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코롱 상수도 민영화되면 가장 먼저 수혜기업으로 낙점이 된다는 것들이 물밑에 무언의 약속들이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롱이 발빠르게 그 다음에 2월달에 코롱 워터라는 것을 출발합니다. 수자원 공사가 K워터고 코롱 워터도 K워터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이걸 준비합니다. 그런데 물산업이 촛불 때문에 완전히 물산업 민영화가 없어져 버렸죠.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지금도 아직 물밑에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 민영화를 하면 서민들은 물값 폭등을 인해서 서민 삶은 더 핍박해집니다. 그래서 수돗물 민영화는 절대 안 됩니다. 수돗물 민영화가 코롱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코롱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상수도 민영화 절대 안 됩니다 하는 유인물을 회고되고 나서 시민선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 다릅니다.
노동조합이 이런 것도 해요. 아우 고생하시네. 수돗물은 우리도 씁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투쟁하는 게 아닙니다. 상수도 민영화 반대는. 나도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 내 문제예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상수도 민영화 반대 하면서 시민선전을 돌리면 시민들은 반응은 노동조합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도 하는구나. 고생하시네. 물에다가 한 잔 들고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 붙잡으면서 시원한 물 한 잔 주고 고생한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등록금이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하죠. 자기하고 상관없는 줄 압니다. 내 자녀가 대학생이고 내가 수돗물을 먹고 내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불구하고 그것이 내하고 상관없는 문제인 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맨날 공장한 울타리에서 내 거에만 내 밥그릇에만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굉장히 팔뚝질도 수십 번 합니다. 그런데 팔뚝질은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외치면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정규직 노동조합에 정말 어리석은 사고를 가진 게 떠들게 정규직 노동조합의 일자리가 불안정한 사회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버리면 정규직 일자리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10이라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어버리면 10인 내 일자리를 비정규직이 뺏어먹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뚝질은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외치면서 머릿속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정규직도 일자리가 보장받는데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은 자본입니다. 공장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자본가는 끊임없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 비정규직이 너무 매혹적입니다. 임금 적게 줘도 되죠. 마음대로 잘라도 되죠. 비교 대상인 비정규직이 공장 안에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정규직 일자리가 불안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정규직이 없어야 비교 대상인 비정규직이 공장 안에 없어야만 정규직 일자리가 오히려 고용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몰랐어요. 비정규직이 없어야 비교 대상인 비정규직이 없어야만 정규직 일자리가 안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착각을 합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일정 부분 유지가 돼야 비정규직 일자리가 일정 부분 유지가 돼야 정규직 일자리도 영원히 유지가 되는 줄 그런 착각에 빠져서 합니다. 그 꿈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우치지 못합니다. 지금 포롱 구미공장 조합원 1,400명의 비정규직 400인 공장에 비정규직 1,500에 정규직 700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들 공장 밖으로 쫓겨났을 때 의용노조가 지금도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이 계속해서 노동자 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경선에서 붙어서 호되게 당한 뒤부터는 경선하지 않습니다. 그 한 명만 내서서 무조건 찬반 투표합니다. 민주노총 탈퇴하고. 그런데 사람의 생리 구조가 참 희한합니다. 정규직으로 있다가 비정규직으로 몰락하고 난 뒤에는 불평 불만이 끊임없이 쏟아납니다. 더러워서 공장 생활을 못하겠다. 내가 곧 그만둔다.
호랑에 대해서 모든 욕을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6개월 지나면 그래도 할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전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 노동자비 위축되는 것과 일정 부분은 그것이 다 원인은 알겠지만 바깥에 나가서 일자리가 없습니다. 코롱에서 쫓겨난 사람들 다른 데 일자리 찾으려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자리도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 자리에 감사하게 돼요. 불과 6개월 지나면 그렇게 길들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한두 매 제도 안 되는 저들에게 우리가 매번 끊임없이 당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깨지를 못합니다. 코롱, 이건 여담입니다만 해당 사모님이 구미공장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좀 안 되는 시간인데 저희들은 이제 정문에서 계속 이제 피켓 선전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벌떼같이 양쪽으로 인도 쪽으로 정렬을 해가지고 수백 명이 근무 시간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해당 사모님 방문하시니까 양쪽에 기립해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해당님 사모님 오셔서 환영한다고 대대적으로 50주년 창립 50주년 행사를 코롱 구미공장 운동장에 했습니다. 운동장이 꽤 큽니다. 그 운동장에 2,000명의 사원들이 회장님 고맙습니다 하고 그 잔디밭에 큰절을 합니다. 2,000명이 동시에 이렇게 길들여집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제가 이런 마음을 정말 너무나 분하기도 하지만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 죄송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코로나가 비슷한 것들이 걱정되는 사업장을 제가 직접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조합원 교육을 조합원들이 회피하고 간부들은 조합활동 조합 간부가 없어서 간부 공석이 생기고 그런 정규직 조합원을 노동조합을 제가 일부러 참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조합원 교육 시간에 10분만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뼈저리게 느낀 이 마음을 조합원들한테 들려드리고 그래서 여기 계신 노동조합만큼은 저희들처럼 당하고 난 뒤에 아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 교육시간 꼭 10분만이라도 주십시오. 예 하고 대답합니다. 근데 표정을 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는데 그 노동조합이 처음에 저를 볼 때는 어떤 마음 표현이었는데 이게 제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지만 뭘 도와달라고 왔지? 장기 투쟁하고 있으니까 뭔가 또 재정사업 하러 왔겠구나. 뭘 부탁하러 왔겠구나. 물건 팔러 왔겠구나. 그런 시선으로 봅니다. 아무리 호소를 해도 아무리 간절하게 부탁을 해도 근성으로 듣습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조합원 교육시간 할애해주는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경주 발레요만도 노동조합 박살나고 운동장에 천막 치고 80명 투쟁하고 앉아있을 때 조합원 교육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갔습니다. 했습니다. 요거도 먹었습니다. 왜 이제 왔냐고. 왜 이것을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그때 해주지 않고 지금 다 박살나고 난 뒤에 왜 지금 와서 하냐고 요거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들었더라면 그래도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